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임신한 남편 한심남과 둘이서 살고 있는 27살의 주부이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쿨한 타입이지만 성실한 성격과 일할 때 뿜뿜 풍기는 카리스마에 끌려서 사귀게 됐다. 결혼 후 시댁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 두 분만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이어서 집에 안 계신 날이 더 많았다.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갔고 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갑질이 굉장한 스트레스다. 어느 날 분명히 문을 잠그고 마트에 갔다 왔는데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깜짝 놀라서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라고 묻자 심남이가 열쇠 복사해줬다. 너 몰랐니? 라고 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킹받은 나는 남편도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도 당연히 저녁을 먹고 가려고 왔을 테고 시어머니는 배고프다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저녁해 라며 재촉했다. 서둘러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계속 지키고 서서 칼질이 그게 뭐니? 넌 그러고도 주부냐? 간장을 아예 들이붓네. 일부러 짜게 만들어서 나 병나게 할 작정이냐? 라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잔소리를 했다. 개 짜증이 났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왔다.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걸 보고서도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욕실로 직행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이게 음식이냐? 짜고 맵고 라면서 하나부터 10까지 트집을 잡았다. 그러면서 막상 음식은 하나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비우더니 밥만 딱 먹고 돌아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었지만 남편은 넌 며느리가 시어머니 비유 하나 못 맞추냐? 라면서 짜증난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다. 그 순간 너무 서운하고 실망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장기 출장을 가신 모양이었고 시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다. 예전부터 손주 타령을 하던 시어머니는 저녁마다 찾아와서 매일 빠지지 않고 손주는 아직이냐? 너 혹시 애 못 낳는 거 아니야? 라며 끈질기게 물었다. 아이를 기다리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고 임신이 안 되는 곳에 대해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런 내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시어머니는 너 만약에 불임이면 소박감이야? 이혼시킬 거니까 당장 검사 받고 와! 라며 악담을 했다. 이 정도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다. 평소라면 조용히 듣고만 있었을 나였지만 이번만큼은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 제가 불임이라고 단정짓는 건 어불성설이죠. 불임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심남씨도 같이 검사받아서 확실히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자 흥분이 가속하던 시어머니는 너 아주 탕돌하다. 좋다. 어차피 결론은 뻔하지. 넌 이제 끝이야.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하자꾸나. 라고 하더니 불임 검사를 잘하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자기가 예약까지 해버렸다. 예약 당일 남편은 짜증을 한 바가지 내면서 왜 나까지 귀찮게 검사를 하래? 라면서 볼멘 소리를 했지만 시어머니 명령이다 보니 마지못해 따라왔다. 각자 검사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남편이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나 먼저 간다 라고 하더니 검사 결과도 듣지 않고 먼저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나 혼자서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불임의 원인은 내가 아닌 남편이었다. 결과를 듣고 나자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왔다. 집에는 시어머니가 와 있었고 내가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 이제 짐 싸야지? 라며 여유만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남편도 덩달아서 내 언녀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라고 폭탄 선언. 시어머니는 애도 못 낳는 여자랑은 이혼이 정답이지 라면서 한껏 들뜬 얼굴로 이혼 서류를 꺼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충격이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보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방금 받은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대체 남편의 불륜녀는 누구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까? 엄청난 의문이 들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검사 결과를 발설하지 않은 채 이혼을 결심했다. 그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두 사람에 대한 복수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에 사인한 후 집을 나왔다. 진실은 언젠가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전하기로 하고 병원에서 받은 남편의 진단서를 항상 지니고 다니기로 했다. 남편과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자 두말 없이 통장으로 입금했다. 보아하니 시어머니가 성녀랑 이혼한 기념으로 내가 쾌척한다 라면서 자기 노후 비자금을 헐어서 입금한 모양이었다. 위자료로 혼자 살 집을 얻은 나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고 자동차 대리점에서 사무직으로 직장도 구했다. 3년 후 이혼하고 2년이 지난 후 재혼한 나는 남편과 갓 태어난 딸아이와 3명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 딸아이와 3명이서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 딸아이를 안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그리고 재혼한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전 남편은 딸아이를 보더니 너 애 딸린 남자랑 재혼했냐? 불임녀한테는 딱이네. 환상 좋아. 라면서 비웃었다.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고대했던가.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낳은 애야 라고 툭 던졌다. 전 남편은 그게 무슨 라면서 동공지진이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넌 불임이잖아 라고 했다. 나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진단서를 가방에서 꺼내서 전 남편에게 전달했다. 거기에는 무정자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전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말도 안 돼!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라며 난리를 쳤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자 전 남편은 재혼한 부인을 노려봤다. 너 뭐 할 말 없어? 라고 전 남편이 화를 내자 재혼녀가 난 몰라! 라고 발뺌. 내 시선이 재혼녀 뒤에 살짝 숨어있는 작은 여자애에게 옮겨갔지만 역시 전 남편과 닮은 구석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DNA 감정해 보던가 라고만 던지고 내 갈 길로 갔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한방 제대로 날렸네. 복수 대성공 라며 엄지척을 날렸다. 얼마 후 전 남편이 거의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재혼녀가 자기에게 탕난한 거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DNA 감정 결과 그 여자아이는 역시나 남편하고는 아무 혈연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전 남편이 재혼녀를 추궁한 결과 다른 유부남과 만나면서 생긴 아이였다고 자백. 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재혼한 거였다. 사실을 알게 된 전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자기가 대신 내준 위자료를 토해내라고 했다는데 재혼녀는 애는 두고 혼자서 사라졌다고 한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자기들 핏줄도 아닌 재혼녀의 아이를 둘이서 키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전 남편은 내가 잘못했어. 부탁이야. 나한테 돌아와. 나랑 같이 애 키우면서 살자. 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에 난 지금 남편하고 딸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는데. 꿈 깨는 게 좋아. 어림없는 소리 그만해. 라고 칼같이 거절했다.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출근하는 동안 혼자서 아이를 돌보다 보니 체력은 고갈되고 육아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한다. 전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정서불안의 전 시어머니가 욕을 퍼붓다가 갑자기 통곡을 하는 바람에 직장도 못 다닐 정도로 정신적인 병이 들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됐다고 한다. 지금은 얼마 안 되는 저금을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 시아버지는 전 남편이 불륜녀와 임신했다는 걸 안 순간 전 시어머니를 쫓아냈고 이혼 후에는 전 남편과도 절연했다고 한다. 기댈 곳이 그 어디에도 없는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건지는 내 영역 밖의 일이다. 어쨌거나 나는 성공한 재혼으로 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 딸아이는 잘 자라고 있고 남편과 협력하면서 열심히 육아 중이다. 시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완전히 과거 일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